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지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형 사고 쳤다. 이것으로 다 죽는다. 한국은행이 한미 역사상 최대 기준금리 차이를 무시하고 금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이는 성장률, 수출입, 생산, 투자, 소비 등이 경제위기 수준까지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미 금리차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채권, 주식, 예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달러가 급등하여 외환위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현금으로 바닥장 부동산 투자 시에 최소 5천만 원, 최대 4억의 자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대형 사고 쳤다. 이것으로 다 죽는다. 정말 조금 너무 이게 역사상 최대 금리 차이가 벌어졌는데 금리 동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무려 자동차가 300 시속 40km 여러분들 340km 달려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속도로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폭등한 게 지금 무섭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차도 세게 달리면 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서히 낮추듯이 집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올랐으면 떨어뜨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떨어뜨리겠다고 막 온몸으로 부여잡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먼저 한국은행 금리 동결 최대 위기. 자, 한국은행이 동결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먼저 기준금리가 1.5 차이 역대급입니다. 아마 미국은 또 0.25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5까지 벌어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역대급 차이예요. 이게 신호입니다. 진짜 외환위기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동결했느냐. 인상을 안 하고. 경제가 지금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당장 경제 위기 터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니 1년 이상 무역 적자나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그쪽 편을 들어준 거죠. 물가라든가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환율 불안이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 1300 얼마 전에 1400까지 올라가니까 1300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환율이라는 것은 자, 1100 이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나라 환율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환율로 비교하면 한 1200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만 1300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불안해요.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이걸 감수하고 동결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물가 불안. 자, 생활 물가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점심 드실 때 또는 시장 볼 때 상상 초월 아닙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이걸 무시한 거예요. 해외 자본이 무섭게 빠져나갈 겁니다. 최근에 일부 주식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생기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따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채권, 주식, 예금 다 외화 유출. 자, 집값 거품 불안. 지금 집값은 더 빠져야 합니다. 확실히 이게 빠져야 돼. 너무 뛰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이거 유지하려다가 한 방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집값을 너무 이렇게 부여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정부가 잘못 정책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붕괴돼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금리 인하의 어려움. 나중에요. 여러분들 금리 차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어려워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경제 위기, 특히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5월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 곧 지금은 1.5지만 이제 1.75로 벌어진다. 자, 금리 인상. 이때 부정적인 겨. 자,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집값은 더 내려갈 것이고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달러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내려가죠.
외화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망. 미국이 추가 금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0.25 정도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 격차가 이제 1.75까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한 거잖아요. 동결이나 인하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긍정적. 경기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겠죠. 그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은행권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큽니다. 자, 물가가 계속 뛸 우려가 있고, 집값도 올라갈 우려가 있고, 거품이 세진 거죠. 달러가 계속 뛸 것이고, 외화 유출, 외환 위기의 불안감이 커진다 이 말이죠. 전망, 금리차. 문제는 금리 동결 자체가 아니라 금리차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금리차 심화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집값 띄우기. 경제 침체로 역효과. 집값 띄우기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지만 집값 못 잡았잖아요. 물론 진실은 이전 정부만이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값 말만 연착륙이라 하지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처럼 집값 띄우기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기관을 볼까요? 우선 정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건설사, 언론 볼까요? 자, 특례보금자리 정부. 이 특례보금자리가 서민층 영끌을 유도하는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집이 지금 바닥 같지가 않거든요. 더 떨어져 버리면 이거 잡은 사람들은요, 쪽박 차는 거죠, 쪽박. 그리고 좀 떨어져도 바로 뛰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예전처럼 10년간 안 뛰거나 8년간 안 뛰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서민들. 그걸 무시하고 특례보금자리 막. 자, 이제 금리나 압력. 정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나 압력을 가합니다. 경제 붕괴에 방어막을 치는 거죠. 자, 모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엔 한국은행 볼까요? 2위 연속 금리 동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동결. 물가보다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미 금리 차가 1.5%. 자, 환율, 물가, 외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돈 가치도 없는 우리나라에다가 뭐로 투자하겠어요. 자, 부동산 몰아주기. 지금 한국은행은 아직도 집값 버티기를 하고 있는 기관에 불과한 것 같아요. 자, 건설사 고분양가 분양. 건설사들은 맘 놓고 고분양가 때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서울 뉴타운 쪽 30평대 10억으로 분양하는데 7억 8억으로 해야 돼. 7억 8억. 정신 못 차렸는데 경쟁률 세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지. 근데 그 경쟁률을 또 믿을만 할까요? 지금 발표되는 거 못 믿겠어요. 왜? 숨기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완전 공개를 안 하니까. 집값 반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자, 어디를 이용해서? 언론을 활용해요. 그리고 일부분만 뛰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주간 시세는 지금 다 떨어진 거 맞잖아요. 한국부동산원, KB리브원, R114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얘들은 반등한 것처럼 특정 100개 중에서 하나 유일하게 뛴 것들 막 이렇게 강조해. 미분양 매입을 악용하고 있죠. 미분양을 계속 매입하라고. 자, 언론은 하수인이죠, 건설사에. 특정 사실을 과장합니다. 언론 잘 봐보세요. 건설사 홍보,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동산 반등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왜곡은 거짓말, 곡해한다는 거죠. 집값 상승만 보도하고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 올라가면 그것만 보도하고 있어요. 실제 내막을 보면 떨어지고 있는데. 자, 1억 현금으로 6년간 대략 6년 동안 뛴다고 했을 때, 서울에 투자했을 때 예상 수익. 자, 이거 꼭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 갖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그냥 저축, 이제 바닥이라고 치고, 지금 말고요. 좀 더 떨어지면 바닥이라고 치고. 자, 저축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뭐 1억 저금해봤자, 한 6년 지나봤자 뭐 2천만 원밖에 더 붙겠어요? 자, 빚 없이 실거주. 이 사람도 바보입니다. 왜냐? 자, 1억짜리로 경기도든 서울이든 뭘 잡겠어요? 자, 진짜 1.3억이 1억으로 떨어졌어, 집값이. 이 1억 빌라밖에 못 잡을 거예요. 아니면 원룸 오피스텔이나 그것도 겨우 잡거나
운 좋게 아무튼 5천 더 뛰어가지고 1억에 잡아서 1억 5천에 매도했다고 쳐도 5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은 저축하는 것보다는 집값 바닥에서 잡는다면 뭐라도 잡는 게 조금이라도 낫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자, 이제 2주택 갭 투자가 세 번째 수익률인데 5억이 자 3억. 그러면 3억은 1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7억이 올라갔으니까 4억 뛰었네요. 하지만 세금, 중과세가 붙을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서 2억을 챙기거나 3억 정도. 어찌됐거나 저축보다는 10배 뛰었네요. 자, 이번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근데 젊어 나이는. 신용대출이 돼. 그럼 1억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잡았다. 바닥에서 잘해야 돼 이거. 바닥에서 해야지 꼭지에서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1억 신용대출로 겹치자. 자, 7억의 매도. 3억 5천 이자 갚고. 쏠쏠하죠. 자, 이번에 빚을 활용해서 실거죠. 자,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 빚 이제 2억을 대출 받고 내 돈 1억 갖고 해가지고 자 7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3억 5천. 실거주를 했어도 대출 5천 갚으니까 3억 5천. 자, 갭 투자를 했다고 봐요. 그냥 순수 갭 투자. 실거주 없죠? 5억 3억. 1억에 그냥 갭 투자. 대출도 필요 없죠? 자, 7억에 매도를 했네요. 4억. 결론적으로 갭 투자가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저축한 게 제일 못 벌었네요. 5번. 이제 시작이다. 집값 폭락 공포감이 남았다. 뭔 말이냐? 2013년 뛸 때 불안했어요. 좀 올라가니까 이제 안도감. 집을 잡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올라가니까 포만감. 문재인 정부 출범했네요. 자, 4.5기 6억. 이제 8억으로 뛰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10억 가니까 탐욕이 생겨요. 이제는 뭐 끝이 없다. 여기 뭐 강남 이긴다. 어쩐다 저쩐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22년부터 축 떨어지니까 실망감 갖겠죠. 근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현재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불안한 게 아니라 유주택자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 12억이 8억으로 내려왔잖아요. 현재 7, 8억으로. 8, 9억 정도로. 더 빠지면 이제 반토막 납니다. 6억. 이제는 공포. 이런 단계를 아마 거칠 거예요. 거의 그 사이클상 정확합니다. 근거자료. 자, 금리 차이로 발생한 사실. 채권 주식 예금이 워낙 여보세요. 자, 22년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채권 어떻습니까? 상장 채권 다 빠져나가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거주자 외환 예금. 자, 물론 12월 달 꼭지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달. 예금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상장 주식 이렇게 높았다가 자, 22년 와갖고 1, 2, 3월 달 어때요? 많이 내려왔죠. 즉 주식을 팔아 제낀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좀 사고 있지만 일시적이에요. 달러 대비 주요 국 통화 가치. 자, 3월 7일 대비 4월 7일 날 봤어요. 자, 다른 나라는 오히려 달러보다 더 뛰었어요. 너무 많이 추락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일본, 유로존, 영국, 중국, 인도, 대만, 브라질.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7. 왜 우리나라만 돈 가치,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금리를 동결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금리 동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도 다 봐야지. 금리 동결 이유. 경제 위기만큼 심각할 정도니까 경제가 최악이니까 동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주 가면 물가도 제끼고 환율도 제끼고 금리를 동결했겠어요. 경제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자, 이게 0인데 심각하죠. 지금 수출입 증감률.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보세요. 작년 1월 달부터 여기 보세요. 심각하지 않나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IMF 경제 성장률. 자, 1.7이었던 게 1.5로 또 내려왔고 내년에 2.6까지 갈 것이라는 게 2.4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 멀었다. 갭투자 전세가율이 최저예요. 이제 집값이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기 보세요. 갭투자가 이렇게 없는데. 갭투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왜? 갭투자가 거의 30-40% 들거든요. 이게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누가 갭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R114도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이번 달. 누가 올라간대요?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여기. 더 떨어진 걸로. 한국 기준금리. 자, 우리나라 3.5 또 동결했네요. 미국은 5.0입니다. 1.5. 이제 미국이 올라가면 5.25까지 올라가면 1.75까지 벌어지겠죠. 자, 올 연말 금리 어떻게 될까요? 올 연말. 이게 지금 전문가들 쭉 보니까 3.25부터 3.50. 결론적으로는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연말이 돼도 금리,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금리 격차가 워낙 커서 그래요. 부동산 매매 거래량.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 조금 늘어난 걸 늘어났다고 보면 안 돼요. 22년 1월 달에도 하락기인데 이때하고 지금 같아졌다고 더 늘어난 게 아니죠. 오히려 21년 수준 근처까지 막 가줘야 폭발해야 집값이 뛸 거예요. 자, 근데 그나마 아파트는 거래량이 조금 생겼는데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사무실, 연립, 상업, 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추이, 소비자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자,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니까 아, 물가는 이제 안정됐구나. 경제 살려야지 해서 아마 금리 동결한 것 같은데 글쎄요. 잘못하면 외환위기 부릅니다. 자, 이 금리와 관련된 건데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금리 결정은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주목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